안녕하십니까. 모든 통증에서 벗어나려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떤 통증이라도 그 원인을 추구해 올라가게 되면은 그 최초의 원인은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피가 잘 흘러가는데 통증이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지난 40년 동안에 많은 통증 환자를 만났는데요. 그 통증 환자들이 뭐 병명이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어깨 결림이라든가 뭐 생리통이라든가 전신 통증, 관절통, 어떤 통증이라도 그 통증의 최초의 원인은 혈액순환의 장애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런 병명은 중간 원인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통증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 병원에 그 현미경으로 그 모세혈관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 모세혈관이 다 좁아져 있고 구부러져 있거나 피찌꺼기가 쌓여 있어가지고 피순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병이 아니라 안에 있는 세포들이 피순환이 안 돼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와, 숨 막히다. 피순환 좀 잘해서 산소 공급을 잘 해달라고 나한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먹어야 돼요. 모든 통증은 바로 이 최초의 원인인 피순환을 좋게 해서 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 되도록 하면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이를테면 맑은 냇물이 흘러가게 되면 거기에는 팔이나 목이나 어떤 벌레나 세균이 서식할 수가 없죠. 물이 웅덩이에 고여서 흘러가지를 못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피순환이 피가 잘 흘러가지 못하는 것 같죠. 웅덩이에 물이 고여서 부패해가지고 흘러가지 못하면 거기서 팔이, 목이 이런 벌레 저런 벌레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팔이 있는 팔이약을, 목이 있는 모기약을 여러 가지 약을 쓸 수가 있죠. 그럼 해결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통증이 있을 적에 그 통증에다가 뭐 약을 쓰고 시술을 하고 그것만 해갖고 해결이 잘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팔이, 모기는 그게 병이 아니라 물이 고여서 흐르지 못해가지고 물이 부패해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신호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흐르지 못하는 그 물을 잘 흘러가도록 하게 되면 팔이, 모기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즉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흘러가지 못하는 우리 피순환을 아까 웅덩이에 맑은 물이 흘러가도록 잘 흘러가게 하게 되면 통증이 사라지겠습니까? 안 사라지겠습니다.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부패한 물은 그대로 놔둔 채 약을 뿌려봤자 소용없고 그 팔이, 모기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부패한 물을 놔두게 되면 더 나쁜 것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통증의 근본 원인인 피를 맑게 해서 피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원인 치료를 안 하면은 물론 통증도 해결되지 않지만은 반드시 더 나쁜 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그 피가 끈적끈적하게 오염이 되고 혈관은 이렇게 좁아져 있는가? 그래서 모세혈관이 다 좁아져 가지고 피가 못 가고 있는가? 그 원인은 두 가지로 크게 보면은 육체의 원인과 마음의 원인이 있습니다. 육체의 원인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음식, 특히 음식 과식하고 이 사람의 이 치아는 채소와 과일과 통곡식을 먹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호랑이나 사자나 이리는 입을 뾰족하게 만들고 이빨을 톱니처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고기를 먹도록 만들어 놨어요. 호랑이나 사자는 창자 길이가 3m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점막이라든가 미생물 분포도 사람하고는 달라요. 사람의 창자는 8m 정도 성인의 경우에 길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육모라든가 점막,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의 배치도 채소와 과일과 통곡식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창자를 오염시키기 가장 큰 원인은
그 특히 음식의 과식, 다 기름기 많은 음식이라든가 화학물질로 오염된 음식, 설탕이라든가 밀가루 같은 단당류에, 그리고 술, 담배에 지나친 탐닉, 이런 이제 음식, 그 다음에 이제 과로와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민을 하게 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장내 환경을, 특히 장 점막을 손상시키게 되고 안에 있는 미생물, 특히 나를 보호하는 유익균들을 다 훼손시켜 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장 내면에 염증이 생기게 돼요. 우리 몸에 해로운 세균이 과다 증식을 하게 돼. 유익균은 이제 약화되게 되고. 그럼 장 점막에 손상이 있어가지고 바늘구멍 같은 게 나가지고 그 염증물이라든가 장 내용물에 독소가 계속 새 들어가요. 그 피 속에 내독소를 만들어가지고 내독소 혈증, 피를 오염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끈적끈적한 피가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 있고, 이제 그런 것 보다가 고지혈증 그러죠. 심해지면은 혈관이 굳어져가지고 동맥경화증이 오게 되고, 나중에 모세혈관은 다 막혀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원인. 마음의 원인은 너무 과로와 스트레스, 휴식 부족, 또 운동 부족, 그 다음에 마음의 고민.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죠. 그리고 혈관을 제일 문제되는 것은 교감신경이 흥분돼갖고 혈관이 훤해야 되는데 이게 다 좁아져 버리게 돼. 통증 환자들 보게 되면 혈관이 다 좁아져 갖고 있습니다. 혈관이 꾸불꾸불해져 가지고 적혈구가 산소를 싣고 통과를 못하니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 비순환이 안 되는 원인, 이와 같이 크게 육체 원인과 마음의 원인이 있어가지고 혈관을 좁게 하고 피는 끈적끈적해. 그래서 그 좁은 틈새로 피가 못 가니까 세포들이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돼요. 혈관을 늘어나게 하고 피를 맑게 만들어요. 육체의 원인과 마음의 원인을 해결하면 돼요. 육체의 원인은 뭐예요? 장 점막을 손상시키는 나의 정말 그릇된 식사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채소와 과일과 통곡식 위주의 그런 자연 식물식으로 그렇게 하고 단기적으로 우선 통증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섬유소 절식, 여러 가지 채소나 과일을 주스로 만들거나 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따뜻한 물과 함께 그것만 먹는 절식 방법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장 내 염증을 해결하고 장 누수 증후군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장 내 미생물을 환경을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줘. 해로운 과다 증식된 세균은 약화되고 이로운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장내 환경을 리모델링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창자의 점막세포라든가 미생물이 제일 좋아하는 게 채소와 과일과 통곡식의 섬유소인데 그 이제 섬유소하고 물만 먹는단 말입니다. 뭐 물만 먹게 되면은 이제 장내 환경이 급속히 개선되고 이제 많은 미생물학자들이 그 확인을 했는데 2주 정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모두 다 유익균이 다 부활돼요. 그래서 장 점막으로 물이 새드는 것이 차단되고 그 장내 환경이 좋아져요. 그리고 또 이 2주 동안의 이 절식 방법은 피 속에 있는 피 찌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피 찌꺼기를 다 불태워서 녹여버리게 돼요. 밥이 안 들어가니까. 몸에서 칼로리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피 속에 있는 피 찌꺼기를 모두 연소시켜 가지고 칼로리를 이용해요. 쓰레기 재활용하는 것처럼. 피가 맑아지게 돼요. 이게 육체에 대한 치료입니다. 마음에 대한 치료. 마음에 그동안의 긴장과 과로와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마음속에서 늘 혼란과 괴로움이 늘 있었는데 한마디로 피 찌꺼기가 혈관 안에 있듯이 마음 공간에 감정의 찌꺼기가 많이 있었어요. 웅덩이에 썩은 물이 흘러가도록 혼란과 괴로움이 흘러가도록 놓아줘야 돼요. 그래야 피가 잘 흘러가요. 이러한 방법은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린 그 아바타 프로그램에 나오는 화해 언덕 오르기라고 하는 그 마음속의 혼란과 괴로움을
벗어나서 정말 긍정과 감사로 되게 하는 그러한 기법이 있는데, 이제 어떤 걸 하더라도 이와 같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찌꺼기가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게 되면은 그 긴장된 교감신경이 이완돼 가지고 혈관이 늘어나게 돼요. 많은 통증 환자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처음에 올 때는 혈관들이 다 좁아가지고 피순환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뚜렷한데, 이와 같이 한 2주 정도 하고 나면은 아주 혈관들이 아주 너무 극적으로 다 이완돼서 순환이 되는 걸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다 사라져 버려야 돼요. 우선 지금 통증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 통증에 대한 나의 태도가 중요해요. 통증에 대해서도 잘 받아들여서 긍정 감사하는 것. 통증을 저항하지 않아요. 아, 싫다, 괴롭다, 아, 통증을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통증을 저항하지 않아요. 아, 통증이 왜 왔습니까? 피의 흐름이 저항을 받아갖고 된 거예요. 이렇게. 감정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한테 일어나는 이 통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 몸뚱아리 주인에게 지금 같은 방법으로 살지 말아달라고, 제발 좀 생활 방식과 습관과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고 지금 나한테 좋은 메시지로 보내는 것이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괴롭긴 하지만 그걸 그대로 잘 받아들여요, 통증을요. 통증은 아주 감사한 일인 거예요. 내 삶을 바꾸게 하도록. 만약에 그 통증이 없다면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태도를 바꿔가지고 내가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서 내 통증의 근본 원인도 해결하지만은 더 나쁜 병으로 가는 걸 막아주려고 통증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증을 잘 받아들여서, 자,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빨리 통증이 사라지냐면 통증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잘 흘러가도록. 그러면서 그 통증에 대해서 괜찮아, 좋아질 거야, 아, 이미 좋아졌어, 감사해,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보게 되면 그 통증은 차츰차츰 약화되어 갖고 틀림없이 서서히 흘러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몸이 감각기관이 느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느낀다고 생각을. 그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과 그 배후에 있는 나의 의식, 깊은 나의 속마음인 의식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이 통증을 잘 느끼지 않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내가 통증을 잘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예를 들면 마취를 하잖아요. 수술하기 위해서 마취를 하게 되면은 통증을 갖다가 차단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마취라는 것은 의식을 갖다가 마비시키는 건데, 그것만 보더라도 통증은 의식이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통증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을 내 의식에서 잘 받아들여서 그것이 흘러서 사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이 통증 환자들을 제가 만났는데요. 디스크 수술을 하거나 척추협착증 수술을 하거나 관절 수술하거나 이런 방법을 해서 통증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무릎 관절 수술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수술하고 약을 쓰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저희 병원에 오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분들에게 이 방법, 정말 피가 잘 흘러가도록 육체에 대한 치료와 마음의 치료를 하게 되면은 거의 모두 다 해결됐습니다. 어느 대기업의 임원이요, 그 디스크하고 척추협착증 때문에 온갖 치료를 다 양한방을 다니면서 해도 안 돼갖고 이제 저한테 온 일이 있는데, 그분에게 이 방법을 했습니다. 이 방법을 한 후로 그분이 너무 극적으로 치유돼가지고, 아, 이분이 놀랍다고 저한테 막 그 많은 사례를 하겠다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대기업의 임원은요, 맨날 외식을 해요. 예. 그러니까 날마다 고기에다 술을 많이 먹어. 장을 다 파괴했겠죠. 피가 오염돼 있어. 그리고
그리고 긴장과 스트레스가 많이 업무 양에. 저녁에 깊은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혈관이 다 오므라졌어. 그러니까 이분의 병은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 그것은 그 하위 병인 것이고, 그 근본 원인은 어디가 있냐면은 혈관이 오므라져 가지고 피는 오염돼서 피가 통하지 못하는 그런 병이란 말입니다. 이분에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와 같은 2주 동안의 섬유소 절식, 이제 섬유소 절식을 해도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걸 집에서 만들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절식을. 그래서 집에서 만들기 어려운 분들한테 여러분이 인터넷에 보면은 이 섬유소를 유기농으로 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도저히, 이제 옛날 같으면 제가 초기에는 그 현미 쌀을 물에 불려가지고 믹서로 갈아가지고 두유처럼 만들어서 마시게 하고, 여러 가지 채소나 과일을 잘 그 주스기다 넣어가지고 그걸 먹도록 하는데, 이걸 하는 걸 그렇게 어려워해요. 그런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해야 되고. 그래서 꾀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섬유소, 그 다음에 생곡식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휴대하고 다니면서 그걸 물에다 타가지고 이걸만 먹도록 이제 이렇게도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거의 다 회복된 다음에는 언제든지 식습관으로 먼저 이걸 먹어 놓고 또 일반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잘 타일러서 절충형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임원은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절식과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채식 위주 식단으로 바꾸고 자기의 통증을 저항하지 않고 잘 받아들여서 하는 훈련은 아바타 프로그램에 가게 되면은 화해언덕 오르기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는, 다 괜찮아, 좋아, 좋아졌어, 이 방법을 배운 후로 그분의 모든 통증이 사라져 갖고 너무 좋아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 이야기하려면 한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 통증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마음의 고통하고 관계 있어요. 7, 8년 전에 농촌에 사는 그 72세 여성인데 50년 동안 등과 허리의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온갖 양방 한방 병원을 다녀도 치료가 안 돼. 누울 수가 없어요, 통증이 심해서. 저녁에 잘 때는 이불 보따리를 안고 이렇게 앉아서 자야 돼. 너무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우리 병원을 알고 왔는데 현미경으로 이 모세혈관을 봤는데요, 완전히 시로라기처럼 거의 다 막혀갖고 있어요. 이 부인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물론 음식 습관도 나쁘지만은 그 남편이 난폭해가지고 늘 술을 많이 먹고 사흘걸음으로 구타를 하고 폭언을 하고, 이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슬프고 그 두렵고 억압된 분노를, 감정의 찌꺼기를 온통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 자, 웅덩이에 썩은 물을 가지고 있고 피가 오염된 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 흘러가지는 못해. 그게 교감신경이 흥분된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권유하는 아바타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자기 기만의 신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기만의 신호란 말이 뭐냐면,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속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분의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에게 난폭하게 하는 남편이 잘못했다. 나는 선한 사람인데 남편은 악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기만의 신호라고 하는 걸 배우면은 내 눈에 띄는 상대의 허물이 정확하게 나의 허물이 상대의 거울에 비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다 좋아져 갖고 와서 현미경으로 모세혈관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시로레기 같은 그 모세혈관이 다 펴져 가지고 그렇게 넓게 확장되고 맑은 피가 흘러가는 걸 보고요, 그분도 감탄하고 제가 우선 더 감동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도 차이가 있는가. 그분 마음에 모든 걸 다 받아야 돼. 아, 남편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됐구나.
나는 천사고 남편 악마처럼 봤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천사고 내가 악마구나. 이렇게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그분의 통증이 50년 묵은 통증이 다 사라져버리는 걸 봤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50대 여성이요.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너무 심해요. 학교 다닐 적에 많은 사람들과 충돌도 많이 있었는데 씹어가지고 그 시어머니 허물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남편하고도 갈등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분도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온갖 병원을 다 다녀도 안 돼. 현미경으로 봤더니 모세혈관이 다 막혀갖고 안 돼요. 이분은 남편이 의사입니다. 의사 부인이지만은 온갖 얼마나 치료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섬유소 절식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섬유소 절식을 물하고 이걸 타서 먹는 방법을 하고 2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아바타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정말 용서하기 프로그램 시어머니하고 남편에 대해서 용서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한 후에 정말 시어머니가 곱게 보이고 그 자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한테 속고 있었다. 그래서 다 괜찮아. 좋아질까요? 좋아졌어. 감사해. 이것을 계속 함으로써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자기 통증이 뚝 떨어져 나가버린 것 같다고. 자기 통증이 완전히 흘러가도록 놔뒀습니다. 통증을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 통증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감사해요. 그리고 통증이 서서히 맑은 피가 흘러가듯이 흘러서 사라지도록 놓아줘야 돼요. 통증을 저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 통증이 좋아지는 걸 봤습니다. 이런 사례를 말하려면 한이 없는데 다만 이런 것만 아니라 모든 통증, 원인 모를 두통, 목, 어깨 결림, 요통, 관절통, 생리통, 전신 통증 이런 분들이 치료하다 다 안 돼갖고 오는 경우에 이 방법을 해서 좋아지지 않은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쉽죠. 그래서 내 몸과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 몸속에 있는 피의 찌꺼기, 마음에 있는 감정의 찌꺼기가 흘러가게 하고 그래서 혈관이 늘어나서 피가 잘 흘러가듯이 내 마음이 늘어나 확장돼 가지고 다 받아들여서 용서하는 그런 쪽으로 재조정될 때 피도 잘 흐르고 마음도 잘 흐르게 되면 어떤 통증도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이 원리와 많은 사례와 자세한 실천법은 제가 쓴 책 중에 생명 리셋, 보디 리셋,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 이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책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